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올라간 편이고 그 외에는 좀 부진한 지춤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지표가 부진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요 지표들도 보면 뭐 딱히 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좀 비교적 차분했던 숫자상으로만 놓고 보면 뭐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경제 지표는 제조업 지표, 뭐 구인 관련된 데이터, 고용, 소비, 판매 이런 것들 다 예상치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들이 조금 둔해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고 반면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은 JP모건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는 둔해지고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증시가 반응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 침체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엇갈립니다. 아직까지는 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걱정하는 쪽이 조금 많긴 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모건 스탠리에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은행 사태 후유증 이런 것들 때문에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JP모건은 은행 사태는 이미 수습이 됐다. 그래서 침체 확률은 35%에 불과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엇갈리잖아요, 다. 지표도 엇갈리고 실적도 엇갈리고 침체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금융주들이야 뭐 대형 금융주들은 은행 사태 반사 이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IT 기업들, 제조업들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실적까지 보고 나면 아 이거 진짜 심각해졌구나, 또는 생각보다 괜찮네, 이제 좀 이제 달라지겠죠, 반응이.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 5월의 인상은 거의 뭐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8대2 정도 비율이 되고 있고, 그것이 마지막 인상이다. 예, 그렇게 되고, 당초에는 이제 7월부터 금리가 내려갈 거야,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었습니다. 9월부터 내려갈 거야. 그리고 연내 인하는 2번 정도 할 것 같아. 이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원래 7월부터 연내 3번 정도였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수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넘어가면서부터 나오게 되는 CPI가 앞에 사자가 나오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가장 최근의 분위기는 5월에 0.25 올린다, 그게 마지막이다라는 건 공통점. 근데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약해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금융주가 강했고, 그러니까 폴로 알프로렌 이제 의류업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캐터필러가 강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했던 반면에 뭐 조금 빅테크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부진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업종별 자금 동향을 보면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신 서비스라든가 이제 금융이라든가 소비재 쪽은 자금이 들어왔어요. 올라간 종목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빠져나간 걸 보면 헬스케어는 나간 거에 비하면 되게 선전했는데, 다음에 이제 뭐 IT 쪽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는 또 자금이 지난주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회색으로 보는 게 IT 업종인데 이쪽에서 자금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적 이제 업종별 수급 동향을 그대로 좀 반영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대선 또 어떻게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관련된 펀드 자금 동향이 또 바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난주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상승 종목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LG와 포스코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제법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뭐 바닥에 붙어서 딱 이제 붙어있는 형태를 보였죠. 이것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올라가네, 나머지가 세구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단기적으로 한 번씩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는, 삼성전자가 지금 5주 연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팍팍 치고 가는 종목들과, 근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다 쉬었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가는 종목,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가 항상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밀렸습니다. 순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이제 엔터주가 이제 그 다음 순위고, 에코프로는 3위. 근데 이제 3위 정도의 상승폭이라고는 하지만 투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되게 많이 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또 안 갖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IT,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엔터 이런 것들이 좀 세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글로벌 펀드, 글로벌 펀드 자금 돌아가는 걸 좀 살펴보니까 전체 글로벌 펀드에는 자금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고 뭐 요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금 동향에 특이한 모습이 나오진 않았는데, 근데 신흥시장 쪽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에서는 꾸준하게 이 녹색 선이 이제 주식형 펀드거든요. 근데 자금이 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것도 특징인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순매수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나라가 됐고, 이제 그 다음이 인도.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매수하다가 좀 지난주에는 매도로 살짝 바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주간으로 봐도 최근에 4주 중에서 3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당장 자금 동향도 그렇고 최근의 추세도 그렇고 뭐 대량으로 당장 이탈할 것 같다 뭐 이런 징후는 현재까지로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 예탁금도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신용도 증가되고 있고 지금 예탁금이 저점 대비 10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증시 수급만 놓고 보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한다 이런 것까지는 쉽진 않지만 뭐 잘 버티겠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되는 수급이긴 하죠.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1조 원 정도 매수했는데 보통 1조 원 매수하면 삼성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50% 정도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시가총액 상위 15위 중에서 2개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하고 LG화학 2개만 매도하고 나머지 13개는 외국인들이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포스코 매도한 자금이 9,500억인데 지난주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자금이 1조 원 있다는 거는 포스코 판 거 가지고 쪼개서 산 거지 어서 자금을 갖고 들어와서 샀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 규모를 늘려주거나 포스코 매도를 좀 줄여주거나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와주는 게 좀 좋겠죠. 그다음에 기관은 뭐 지난주 이제 만기일이 있어서 뭐 업종별로 이렇게 특이하게 이제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만기 주간은 대형주별로 좀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셀트리온, 자동차, 뭐 인터넷주 이렇게 매수한 게 좀 보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은 좀 엇갈리게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파는데 엔캠, LNF, 에코프로 BM은 또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첨보까지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2차 전지를 뭐 다 팔았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포진한 게 좀 특징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박셀 바이오, 바이오니아 뭐 이런 그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매도 쪽에 좀 포진해 놨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쪽에는 역시 그 전주에는 이제 반도체 IT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IT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익QNC나 PSK,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요 정도, 인탑스 요 정도가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일관성 있게 갈지 이번 주에 또 바뀔지는 좀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코스피는 200주선, 제가 이제 이번 코스피 되게 중요한 저항대가 252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저항은 사실은 2630, 2700 이렇게 단계별로 되는데 어쨌든 200주선을 돌파를 했다, 종가로. 요거 되게 의미가 있고요. 작년도 그 가을 이후에 이제 돌파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도 6월에 5주 연속 올라간 이후에 처음으로 5주 연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상당히 이제 조금 힘이,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힘이 뒷받침이 돼주면서 코스피 흐름이 좀 되게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뭐 이렇게 급등했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저항대 올라가는 게 나오고 있고, 다음 이거는 그 S&P 500 지수 주봉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200주선으로 보시면 된다. 200주선을 회복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다시 이탈하는 경우는 금융위기밖에 없다. 경기 침체밖에. 근데 현재까지도 이 차트 그 궤적으로 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또 뭐 이제 이후에 좀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200주선 이제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단계에서 1년 이내에 이게 다시 깨지면 그건 그 경기 침체가 올 때만 깨지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침체 여부 가능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조심스러운 지표들은 ADR이 120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보시다시피 최근에 130이 고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긴 했는데 일단 이제 전통적으로는 80, 120이니까
근데 120, 130 정도 되면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슷한 게 이제 미국에서는 ADR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풋콜 레이시오. 이건 우리나라도 풋콜 레이시오가 있긴 한데 이건 뭐냐면 역시 상승과 하락 종목 어느 쪽에 이제 베팅이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상승 베팅이 많은 거고 위로 올라가면 하락 베팅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 베팅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밑으로 가 있으면 그것도 과열로 보거든요. 보통 과열로 보는 게 0.5. 예, 0.5 정도 되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통통 튕겨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제 0.6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조금 여기서 막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과열 소리 나올 수 있어서 좀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들 보면 체크 포인트 보면 이번 주에 미국 금융주들 이외 기업들 실적, 예, 진짜 실적 시즌은 이번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완전히 뭐 배터리 이외에 뭐 반도체도 갔다가 이제 게임도 한 번씩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도 올라갔다가 하여튼 한 바퀴 자동차 부품주들도 되게 세게 갔습니다. 한동안. 되게 춘추 전국 시대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정돈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장 세게 가는 게 한두 개가 뭐가 되냐. 지금 계속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가 될 거냐 아니면 다른 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외국인들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를 악물고 매수해줘야 시장이 여기서 세게 올라갈 수 있다 되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오고 그냥 종목 장세 순환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매수하고 있는데 계속 좀 매수를 해줘서 7만 원을 이제 보게 되면 지금 2차 전지 가지고 예탁금이 늘어났잖아요. 삼성전자까지 올라가 버리면 예탁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때문에 좀 불안함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커버할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와 줘야 되니까 그 구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일부는 순수 예탁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달에는 배당금도 들어오고 하니까 예탁금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수급 동향이 계속 나오게 되는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나 오늘의 차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기 침체 이야기거든요. 사실 경기 침체는 되게 여러 군데에서 침체 신호를 주고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장단기 금리차 대표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2년, 10년 역전되고 나면 평균 18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다. 근데 사실 저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18개월 정도면은 약간 인디안 기후제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 침체가 왔고 한참 이런저런 데이터 찾아보니까 뭐 2년 전에 장단기가 역전됐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는 데이터니까 지금으로만 놓고 보면 침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그 밑에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연내 침체가 올까 싶은 게 역대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보시면 임기 이제 1년 차에 제일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올해보다는 만약에 온다라면은 이제 내년도 이후 뭐 그 정도가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굳이 온다라면. 근데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 통계상 볼 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 3기 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저게 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후반이나 뭐 내후년이나 이럴 때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 이게 의도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경기 침체 오지 않도록 틀어막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실제 올해 침체가 올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계속 이런 징크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데이터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많이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제가 한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동영상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40분짜리 보시려면 고역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실시간 하는 거 좀 연구 좀 해볼게요.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이버 고릴라 리서치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1000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